자, 오늘 시간엔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뭐였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첫 번째, 초항. 그렇지. 초항을 알려주고, 두 번째, 항과 항 사이의 식, 점화식이죠. 지난 시간에 점화식, 등차 수열,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항에다가 어떤 공차를 더한다. 자, 이런 식으로 수열을 지정해 주는 것. 이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의 점화식까지 알아봤죠. 자, 오늘은 등비 수열의 점화식 첫 번째. 자, 일단 초항을 알려줍니다. 초항을 예를 들어서 2라고 알려줄게. 그리고서 이런 거 있죠. 후항에서 그렇지 전항을 나누면 R이다. 자, 요런 꼴이 바로 등비수열이잖아. 그렇지. 후항 나누기 전항. 이것이 R은 뭐예요? 그렇지. 공비다. 자, 그렇죠. 후항 나누기 전항이 공비다. 자, 요렇게 나와 있는 것이 등비수열이고요. 요 녀석을 또 이제 이렇게 이쁘게 쓸 수도 있지 않니?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n을 나누면 R이다. 같은 말입니다.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보면 바로 등비수열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번에 등차 중항을 이용했으니까 요번에는 등비 중항의 관계를 알아보셔야겠지. 그럼 등비 중항은 뭐냐면은 첫 번째 AN이 있고 두 번째 AN 플러스 1항이 있고 세 번째 N 플러스 2항이 있다면 서로 다른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을 때 뭐였어? 가운데 항의 제곱은 그렇지. 따라서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소.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나와 있는 거. 이 녀석도 우리가 뭐라고 보셔야 된다? 그렇지. 등비수열로 보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필기 빨리 하세요. 필기하실 분은. 자, 요렇게 두 가지가 이제 주로 등비수열의 점화식이다. 점화식. 그리고 점화식과 함께 초항을 뭐 2던 3이던 뭐 1이던 지정해주면 우리는 얘를 보고 등비수열이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됐죠? 등비수열. 그렇지? 요거. 일단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얘가 바로 등비수열의 점화식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은 2고요. AN 플러스 1은 3 곱하기 AN이다. 자, 이렇게 나온 거. 요것도 그러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후항은 전항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그렇지. 3을 계속 곱해간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한국말로. 맞죠? 자, 그래서 요 녀석 딱 보기만 해도 등비수열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바로 가주시면 여기서 공비가 바로 3인 것을 캐치해 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일반항을 먼저 2 곱하기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이다. 자, 이렇게 일반항만 알아두시면 뭐 A의 8번째 항을 구하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면은 2 곱하기 3에 8 집어넣으니까 7제곱이다. 자, 이렇게 계산은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맞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만약에 수열이, 등비수열이 생각이 안 난다. 사실 큰일 나는 얘기지만, 이런 간단한 점화식은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지만, N은 1부터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A1 집어넣으면 A2가 되고, 3 곱하기 A1이 되니까, A1 자리에 2를 이렇게 넣으시면 6이 되겠죠. 또 A3를 집어넣으십니다. N에다 2 집어넣으시면, 3가 되잖아요. A3가 되니까 3 곱하기 A2가 되니까 다시 6을 여기다 넣으면 18. 또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이제 몇 개 해보면 되겠지. A4는 3 곱하기 A3가 돼서 또 여기다 18 넣고 54. 그럼 얘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2가 첫 번째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6이 되겠죠? 6이 되겠고요.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18이 되겠죠? 18이 되겠고 그 다음 54가 되겠죠? 자, 이런 수열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수열. 그러니까 이런 수열이 앞에서부터 일정한 수 3을 곱해서 이룬 수열이니까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기본적인 점화식을 알아봤고요. 됐죠? 그럼 이제 등비 중항을 이용한 점화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비 중항. 맞죠? 등비 중항 나온 거 어디 있어요? 자, 문제 2번 갑니다. A1이 2분의 1이래요. 그런데 A2가 4래요. 이제 두 번째 항까지 알려줬네.
그런데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전에 했죠? 가운데항이고요. 가운데항이고요. 얘는 양 사이드의 곱과 같소 이랬죠. 예, 그래서 얘도 바로 알아주시면 좋겠죠? 등비수열임을 직감해 주시면 좋겠다. 따라서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삼총사는 ARN이니까 초항은 2분의 1이고요. R은요, A2에서 A1을 나눈 게 R이니까 4 나누기 2분의 1. 즉, 그치? R은 8이 되겠습니다. 됐죠? R8. 자, 따라서 이런 수열을 나열을 한번 해보면 2분의 1이 되고요. 4가 되고요. 8 곱했죠. 그럼 여기 32가 되고요. 8 곱하니까 얼마? 2, 8, 26에 256이고요. 이런 수열이 되겠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따라서 일반항은 AN은 2분의 1에 곱하기 8에 n-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뭐 얘를 이쁘게 좀 써줄 수도 있겠죠? 2에 마이너스 1승이고 2에 3승이니까 3n 빼기 3이니까 여러분 지수 배웠잖아. 지수로 간단히 해주시면 2에 3n 빼기 4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 이거야.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R에 n-1꼴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야 초항을 알 수가 있고 공비를 알 수가 있으니까. 되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이건 얘기입니다. 어떻게 잘 되시겠습니까?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 정도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렇죠,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점화식에서 이렇게 이제 등차나 등비처럼 쉬운 점화식이 아닐 때에는 n에다가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고, 그럼 우리가 이제 축차 대입이라고 합니다. 축차 대입법. 순차적으로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어서 수열을 나열을 해보라는 거예요. 수열을 항상 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수열이 뭐예요? 수의 규칙적인 배열이죠. 수의 규칙적인 배열이니까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뭔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를 이렇게 쪽쪽쪽쪽쪽 나열을 해보란 말이지 사실은. 나열을 하면 어렵지 않게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렇죠, 전반적인 이제 그렇죠,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귀납적 정의된 수열에서 K번째 항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죠, 귀납적 정의의 활용 문제 있죠. 활용 문제, 점화식을 통해서 수열을 우리가 캐치한 다음에 이런 문제들 있죠. 한국말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런 말로 나와 있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점화식을 통해서 관계식이 보이시죠? 관계식 잡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다음에 이제 등차나 등비가 아닌 수열들. 실질적으로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양이 줄었어. 예전에는 시중교재 보시면은 이 귀납적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았단 말이야. 패턴별로.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줄여버렸네. 보니까 2019년도에서부터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 나오고 등비 수열 이거밖에 없고, 무슨 좀 이제 또 옛날에 많이 나왔던 어떤 규칙 있는 수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 일단은 거의 사라졌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